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쉬어가는 날입니다. 중간 잡담 정도의 시간이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시간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쓰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런저런 격가지로 이렇게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써진 대로 하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조금 뭐 이렇게 좀 정리하고 다시 이렇게 하려다가 그냥 제가 이렇게 이제 매일같이 쓰거든요. 조금씩 방송을 하려고. 근데 쓰다 보면 또 이상해져 가지고 또 뭐 다시 쓰고 그러는데 그냥 써진 대로 하자. 오늘 뭐 이제 좀 피곤해진 것 같아요. 저도 이거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뭔가 하나를 뭐 준비해서 했던 방송 녹화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것도 매일 일주일에 하나씩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오늘 영상 제목을 잡담 그리고 시간 이렇게 꼽았습니다. 시간이란 무엇인가? 시간을 정의해 보자. 어제 뭐 시간 데피니션이 있으면 좀 하나 댓글에 자기의 시간에 대한 정의를 한번 달아보시라 숙제를 드렸는데 너무 어려웠죠. 역시 이제 이윤국 장로님은 조금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뭐 다른 분들도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은 하셨는데 시간이 뭔 정의한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죠. 저도 어려운 일이고 뭐 또 그 정의한다고 해서 그게 정말 시간을 누가 정의할 수 있을까? 나름대로 뭐 얘기들은 하지만 흡족하게 마음에 닿는 얘기들은 저도 들어본 적이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래도 어떤 생각을 많이 하셔가지고 올려들 주셨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자꾸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이제 크로노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크로노스. 올림푸스 신들 가운데 최고의 신이 제우스 아닙니까? 이 크로노스는 제우스의 아버지입니다. 제우스의 아버지격이에요. 그리스 신화 보면은 언제 그리스 신화 한번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에 몇 사람 모여서 시를 읽었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던가요? 주일날 3시부터 모여가지고 시를 읽는다고. 주일날 예배 때 말씀드렸나? 하여튼 며칠 모여서 시도 읽고 얘기도 나눴습니다. 그래서 며칠서 차도 마시고 공부도 하고 생각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를 읽는다 참 꿈 같은 이야기죠. 제 인생에 같이 모여서 시를 읽는 시간을 가지게 될 줄은 정말 꿈도 못 꿨는데 시집을 사서 사람들과 함께 시를 읽다니 놀라운 일입니다. 시도 좋고 저는 신화도 참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신화는 이 시만큼이나 굉장히 압축미가 있고 무엇보다도 어떤 진실에 대해서 직면할 수 있는 그림 이런 것들을 머리에 잘 그려주고 좋은 것 같은데 하여간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하자면 제우스의 아버지 크로노스 그러니까 이 크로노스도 신들의 왕이죠. 이 크로노스는 이제 우라노스라는 또 아버지를 가져요. 그래서 이 우라노스가 이제 최초로 만들어진 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라노스는 그 몇몇 중에 최초의 신들이죠. 근데 그 우라노스가 낳은 그 티탄족의 이제 자식들이 있는데 12명 뭐 6명의 아들과 6명의 딸이라 그러는데 뭐 4명, 8명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하여튼 그 티탄족 가운데 이제 막내예요. 크로노스가 우라노스의 막내인데 이 우라노스는 이 가이아가 만들어준 그 낫을 가지고 크로노스가
우라노스를 죽입니다. 죽이는 게 아니라 거세를 해요. 거세. 그러니까 우라노스는 아들에게 거세당한 신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쫓겨나가지고 드디어 이제 이 크라노스가 장악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크라노스도 자기가 그렇게 장악을 했지만 아버지를 물리치고 했지만 아들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식을 낳으면은 다 잡아먹어 버립니다. 그냥 크로노스가 낳자마자 잡아먹어 버려요. 그래서 그 이제 크로노스의 아내가 레아인데 이 레아라는 여신이 너무 원통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아들을 낳아가지고 따로 숨기고 돌덩어리를 싸가지고 이렇게 크로노스를 줘요. 그러니까 크로노스가 그걸 그냥 낳은 아들인 줄 알고 먹어버리죠. 하여간 뭐 나중에 그렇게 해서 살아난 제우스가 이 신 올림푸스산 이 신들의 전쟁이 이제 일어나고 마침내 그 아버지를 물리치고 패권을 잡고 신 중에 이제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우스 최고의 신이 되는 겁니다. 뭐 이제 이런 말을 하려는 것은 제가 이제 크로노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크로노스가 이게 그냥 그 애를 먹어버려요. 그냥 생명 덩어리죠. 그러니까 족족이 잡아먹어버리잖아요. 크로노스라는 말이 연대,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시간. 아마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간에 두 가지 말이 있다. 하나는 크로노스, 그 연대기적인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 결정적인 시간이 있다. 예수께서 그 카이로스 때가 왔다 할 때 그는 카이로스죠. 하여튼 그 시간, 그 흐르는 그 시간이랄까 하여튼 그 시간이 크로노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크로노스 앞에서는 뭐 생명이다, 젊음이다, 이게 다 무색할 뿐이죠. 아마도 그냥 뭐 거기에서는 정말 영원히 찬란할 것만 같은 사랑도 뭐 이념도 삶도 세월 앞에서는 참 부질없지 않은가. 제가 이제 한 열흘쯤 됐을 거예요. 근데 가끔 이제 핸드폰에 뭐 떠오르면 가끔씩 이제 메모도 하고 메모를 조금씩 하는데 메모에 썼던 글이 하나 생각이 나서 어떻게 썼더라 하고 이제 열어봤어요. 좀 전에. 근데 밤중에 이제 쓴 글이라서 완전히 허무에 쩔어 있는 그런 글인데 보니까 뭐 제목까지 썼더라고요. 그때. 제목이 뭐냐면 침묵으로 떠날 때라는 제목인데 좀 퇴폐적입니다. 그래도 뭐 나이 드신 분들이 대부분 보고 젊은 사람들이야 뭐 이런 거 볼 필요 없고 보니까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제가 시 낭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 시도 하고 시도 좀 같이 얘기도 하고 하니까 시 낭송을 한번 제가 쓴 시인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디 가고 없어졌지? 여기 이거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살짝 이렇게 좀 옮겨놓고. 침묵으로 떠날 때. 산다는 건 물 위에 이름 한번 써보는 것이라 했나. 속절없이 세월만 갔다. 가슴 뛰었던 적은 언제였나. 아니, 가슴 뛰었던 적이 있긴 했던 걸까. 나는 나를 넘고 싶다고 말하라 한다. 그 이상한 명령은 어디서 온 것이냐. 물었다. 출렁이기 바라는가. 아직 뛰고 있는가. 대답한다. 늘 출렁이고 뛰었어. 부추길 때면 더 힘이 들었어. 물 위에 이름을 쓰는 건 괜한 짓이었다.
이십니다. 정말 괜한 짓이었나요? 예. 하여튼 뭐 그냥 오늘 잡담 비슷하게 해서 한번 시를 한번 해본 거고, 하여튼 시간이라는 놈은 정말 무지막지합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복할 수밖에 없고 사람은 맥이 빠질 수밖에 없죠. 시간 앞에서. 도대체 시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들을 좀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시간이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변화를 감당할 수 있는 지속성, 변화가 감당되는 지속성, 혹은 뭐 변화를 극복할 수 있는 지속성을 확보하는 방식이나 힘, 제가 이제 생각하는 시간이라는 게 그래요. 뭐 더 어렵죠. 뒤에 말한 것은.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똑같은 내가 아니잖아요. 우리 몸에 있는 세포도 모든 세포가 28일에서 90일 사이에 전부 새로운 세포로 바뀐다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몇 달 전에 살았던 그 몸이 아니에요. 사실은 전혀 새로운 몸으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전에 나를 구성하고 있던 것들은 전부 없어진 셈이죠. 사실은 계속해서 우리는 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는 나로 존재하죠. 전혀 예를 들어서 5달 전에 내 몸이 가지고 있던 세포가 지금 하나도 없고 새로운 세포로 바뀌어서 전혀 다른 건데도 나는 나다. 이렇게 변하지만 그 변화로 인해서 정체성을 잃지 않을 때 시간이 탄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라고 할 때도 그 어떤 라인이 그려져야 합니다. 그 시간이죠. 그 역사관이랄까, 이어져 내려온 내력이랄까, 뭐 그런 관점이나 그런 이야기, 서사가 있을 때 역사라고 하는 거죠. 사건의 파편들, 그건 역사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온 날들의 사진을 매일 한 장씩 내가 찍었다고 합시다. 근데 그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이어지는 어떤 나라는 주체의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그 지속됨을 알 수 있잖아요. 그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그것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한 장 한 장 낱낱이로 존재하면은 시간성을 상실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어서 부활할 때 우리 몸이 뭐 어떤 새로운 몸으로 바뀔 텐데, 물론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어떤 형태가 되었건 그것이 어떤 형태로 바뀔지 모르는데 그것이 정말 우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 다시 말해서 변화를 감당할 만한 지속성이 있을까? 여전히 나로서 지속된 그 존재일까? 다시 말하면 과연 그곳에도 시간이 있을까? 만약 그곳에 시간이 없다면은 저는 우리가 우리라는 것을 알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천국은 나라는 그 정체성을 가진 입장에서 볼 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나와는 다른 어떤 것이 생길 뿐이지 천국이 있건 없건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지속성 유지가 없다면은. 저는 천국에도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에도 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도 몸도 지금과 똑같거나 무슨 지금처럼 인식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천국에도 존재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게 변화하면서 여전히 지속한다는 거, 우리가 우리의 현재가
여전히 기억으로 존재하는 미래, 그것은 어떤 것일까? 그런 이제 상상을 해볼 수 있죠. 요즘에는 뭐 그런 상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호모 데우스, 인간이 거의 이제 신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지 않습니까? 인간의 만약 뇌가 가진 데이터를 인간 내에 이제 이 데이터가 정보가 이 데이터의 교환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합리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감성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뇌의 이 데이터와 데이터의 소통. 근데 이제 그런 그 데이터들을 만약 이제 전체를 다 이제 조망할 수 있을 만큼 지금은 아직 일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그 데이터를 전부 뽑아낼 수 있고, 그 내가 이제 늙거나 해가지고 이제 막 좀 헐면은 보수하고 고치고 부품도 좀 갈아 끼고, 뭐 장기 같은 거야 뭐 말할 것도 없고, 장기는 지금도 뭐 거의 다 인공적으로 구성이 가능하다 그러잖아요. 다만 뇌가 문제인데, 가장 큰 문제는 뇌인데, 그렇게 이제 뇌의 데이터, 이 뇌가 가진 데이터량이 어마어마한데 그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그 능력이라는 게 인간이 무지하게 발전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PC, 모든 PC 각자 가정마다 개인마다 PC를 갖고 있는데 이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양이라는 게 무지막지한 겁니다. 사실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컴퓨터의 그 힘이라는 것이 몇십 년 전만 해도 거의 한 국가가 가지고 있는 걸 한 개인이 갖고 있는 거나 비슷해요. 슈퍼컴퓨터라 그래서 옛날에 어마어마한 그냥 그 방으로 가득 채운 컴퓨터로 가득 채운 것들을 지금은 개인이 거의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발전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뇌를 이제 뇌의 용량이랄까, 그런 것들을 다 데이터화 시켜가지고 그렇게 관리할 수 있다면은, 만약 우리가 컴퓨터에서 하듯이 뇌를 이렇게 뭐 구획을 좀 정해가지고 조절할 수 있고 공간을 나눠서 활용할 수 있다면은, 데이터를 뭐 이쪽에 담아놨다가 한쪽을 또 이렇게 좀 고쳐가지고 또 이렇게 다시 또 나눠서 쓰고, 그 정도로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뭐 심지어 뭐 아니면 칩에다가 데이터를 칩에다 데이터를 빼놓고 또 수리해가지고 다시 또 뇌를 집어넣고, 굳이 뇌를 집어넣을 필요가 있냐. 심지어 뇌 변화가 왔을 때, 뇌가 변화됐을 때, 예를 들어서 노화나 파괴가 왔을 때 뇌를 수리하고 정보는 저장했다가 수리해 다시 집어넣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변화는 되지만 여전히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 정도 되면은 그때 인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사실 뭐 꼭 뇌라는 그 생물학적인 그런 그 세포로 구성된 것이 꼭 있을 필요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없죠. 머리에 뭐 칩을 넣을 수 있는 구멍들이 막 꼽혀 있을지도 모르고, 그 기계처럼 되어진 인간과 지금 현재 육체를 가진 지금 우리 이 인간은 과연 그 메커니즘에서 다른 걸까? 생긴 형태나 뭐 구성하고 있는 재료가 다르다는 거. 다시 말해서 변화가 있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속성을 잃어버리지는 않는다. 그렇다면은 그것을 존재론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시간을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어딜까? 조금 더 이제 앞으로 얘기를 좀 하기로 하고, 20분 다 돼가네요. 결국 저는 신론이라는 것은 인간론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불트만이라는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죠. 신학은 인간학이다. 종말이나 천국이나 뭐 부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 것일까?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시대의 천국이나 부활, 종말 그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인간이란 무엇일까? 뭐 도서관을 다 채울 수 있을 것만큼 이렇게 뭐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많겠지만 여기에 대해 이제 몸기도를 준비하면서 우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좀 마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은 내일 뭐 이렇게 하루 이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명제 하나는 나는 나의 몸이다. 이 말을 한번 좀 묵상해 보시죠. 나는 나의 몸이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